안녕하세요. 초보 콜바르기 하이잭입니다. 오늘은 혹시 3.5돈 화물차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제가 이제 저도 시작한 지 지금 8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알려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좀 해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저는 일단 운전을 좀 했어요. 계속 저는 광역버스, 뭐 시내버스 다 해서 한 19년 정도 대형 버스를 몰았고요. 아직 이거 하기 전까지도 버스를 하다가 이제 옮겨온 거라 이 운전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. 특히 뭐 장거리 가는 거, 뭐 버스 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 무박도 가고 막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단 운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돼요. 장거리 못 하셔도 되긴 돼요. 제가 해본 경우가 장거리 필요 없어요. 장거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, 저는 일단 뭐 경기도권만 들고 있으니까. 근데 제일 문제 글쎄 1톤은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주위에 제 건너서 1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 못해요. 말도 안 되게 일 못하고, 또 전기차라 좀 강원 충전시키고 뭐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비춘 것 같아요. 1톤도 좀 1톤에 하는 보시는 유튜버 분들 거는 많아요. 제가 보니까 거기 좀 보시면 1톤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거기서도. 저는 일단 3.5톤이고 화물이 아예 지금 처음이고요. 지금 8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차를 새 차로 뽑았어요. 3.5톤 새 차로 뽑았고, 이거 뭐 할부, 당연히 할부죠. 5년 할부로 해서 월 한 160 좀 넘게 나가요. 근데 이게 거의 부담이 없어요. 다른 업종 하다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모르겠는데, 제가 지금 버스를 하다 왔기 때문에 버스 지급하려고 할 때는 이거보다 더 2억 5천 정도 하니까 버스가 뭐 한 3, 400 정도 나가요, 월. 그렇게 5년을 내야 되는데 이거 160이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. 제 입장에서는. 다른 업종 하다 오시는 분들한테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제 경험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고, 새 차로 저는 올 할부로 뽑았어요. 그리고 대신에 있는 돈으로 저는 번호판을 샀습니다. 개별 화물이에요, 개별 화물. 제 동선은 지입차예요. 처음에 들어갈 때 개별 화물이 아닌 사람하고 지입으로 갈 때는 보증금 300 정도 내더라고요. 보니까 400 가까이 되는 거예요. 380인가 70인가 되는 것 같으니까. 근데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. 네. 그 번호판 빌리는 그거에 대한 보증금으로 주는 거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, 그리고 매달 28만원인가 27만원씩 내는 것 같아요. 지입료로. 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거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지입은 월세고 개별은 전세다,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저는 그냥 번호판을 2,700 정도 주고 샀고요. 대신 차를 풀할부로 했어요. 그렇게 했을 때 월 160 좀 넘게 해서 나가요, 월이. 그 상태고, 제가 첫 달 하고 지금 두 번째 달 끝나고 이제 10월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, 일단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. 이게 그 선배님들 말 들어보니까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깔린다는 말이 이제 알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하면 내가 오늘 일했다고 오늘 일한 이 돈이 바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8월 1일 날 했던 것도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깔린다고 봐야 돼요. 수금이 늦게 뭐 수금이 되는 데도 있고, 빨리 주는 데도 뭐 2, 3일 만에 주는 데도 있긴 한데, 선착불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, 기본적으로 좀 한 달 이상은 깔려요.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은 대출하고 뭐 차 대출비, 생활비 뭐 이런 거를 내 돈으로 일단 다 버텨야 된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,500에서 3,000 정도는 있어야 돼요. 한 3개월, 두 달에서 3개월은 버텨야 되니까.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이후에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8월달께 다 들어올 거니까 조금씩 이제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중에 좀 한번 하려면 1톤은 일단 모르겠고, 저는
이제 오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처럼 프라이브로 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. 물론 제 경험이니까. 그래서 통장에 최소한 한 2,500에서 3,000원 있어야 3개월을 버틸 수가 있어요. 예. 저는 또 새 차를 샀기 때문에, 부가세, 뭐, 조기환급금 받았어요, 이 차. 갖고 970인가 나왔어요. 970만 정도. 뭐, 그거 한 달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. 이제 그걸로 하고, 통장에 있는 걸로 해서 버티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두세 달은 무조건 내 돈으로 까먹고 있는 거예요. 내 돈으로 버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깔리면 그때부터 수금 들어온 게 세이브 되면서 버텨지는 것 같아요. 아직 이번 달까지는 그랬고, 내가 이제 이번 달을, 세 번째 달을 어떻게 되려나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한 2,000 이상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새 차로 했던 이유도, 금리가 4.3%예요. 네, 4.6%, 기본이 4.6%인가 9%인가 그러고, 자기 신용에 따라 얘기하는데 저는 4.3%였거든요. 근데 중고차 하면 그 캐피탈 막 10몇 %씩 하잖아요. 그거 아까워서 안 돼갖고 저는 새 차를 한 거고, 돈이 이제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프라이브로 하고 번호판은 대신 사고,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일은 제가 초보인데도 일이 제가 느끼기에 많아요. 이거 거의 좀 많은데, 이제 제가 그 많은 개념이 없죠. 처음이니까 이게 많은 건지 진짜 많은 건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선배님들 말 들어보니까, 오늘 말 들어보니까, 그전에는 막 콜이 막 6, 7천 콜씩 떴대요. 근데 지금 보통 2천 콜 좀 안 될 때가 많거든요. 오늘 보니까 2천 좀 넘었어요. 오늘은 명절 전이라고 사람이 없었는지 몰라도. 근데 예전에는 막 그렇게 6천, 7천, 8천 막 이렇게 콜이 그렇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일이 없는 게 맞긴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지역이, 제가 안산 쪽인데 그 지리적 조건이 좀 좋아요. 아침에 나와서 출발할 때 갈 데가 엄청 많아요. 화성, 평택, 시와, 반월, 뭐 군포, 엄청 많아요, 일이. 그리고 거기서 차고 나가서도 나중에 일하다가 집에 올 때도 집 지나서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자고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숙박해야 돈이 되는 건 맞긴 맞아요. 한 2콜 정도 하고 세 번째 콜을 뭐 부산이나 울산 가는 거 하면 요금이 세니까 당연히 막 8, 90 막 그렇게 되죠. 그런 상황이고요. 또 뭐 지금 좀 구체적인 뭐 이거 없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긴 한데,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9시 뭐 나가서 뭐 일 잡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, 저는 계속 말하지만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6시 반, 7시 전에 나와요. 7시 전에. 특별하게 내가 막 그 전날 피곤해갖고 막 새벽까지 일하지 않은 이상 7시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차도 미리 시동 켜놓고 미리 콜 보고, 근데 이 콜도 그 전날부터 봐도 돼요. 그 전날부터 내 착오로 계속 나와요. 전날부터. 그래서 미리미리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. 뭐 9시, 10시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남들이 좋은 거 다 차고 나가는데 뭐 좋은 게 있겠어요? 없지. 그리고 시간상으로 3콜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게 늦게 나와서는. 네,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7시 전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한 3콜, 4콜 정도, 많이 할 땐 4콜 반, 보통은 3콜 반 이렇게 해요. 3콜 반이 뭐냐면, 제가 3콜 당착으로 끝내고 네 번째 콜을 내착으로 찼을 때 제가 반개를 치거든요. 그냥 그 다음날도 그 반개를 내려야 되니까,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요. 안 비켜주네. 아이고, 여기 목감인데 안 비켜주네. 네, 그런 식이에요. 일은 제가 부산인가 갔을 때 만났던 그 선배님 말 들어보니까 일이 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
오늘 만났던 분들도 8.5톤 하시는 분인데 일이 없대요.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. 어쨌든 이제 차고 여기서 내려가는 일은 많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올라올 때 일이 없답니다. 올라올 때 한참 콜 잡고 있고 몇 시간씩 콜 잡다가 오고,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또 더 자는 날도 있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긴 해요, 그런 것들.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긴 한데 그냥 얘기 들리는 선배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 많이들 하셔요. 일 없다고. 또 아시는 선배님 뭐 전에 들은 걸로는 뭐 전화하면 아는 황기사 전화하면 뭐 집에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 없어가지고 경기가 지금 최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최악.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좀 웬만하면 막 빠리빠리 해가지고 좀 바쁘게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. 저는. 그리고 좀 안 가리고 해요. 솔직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안 가리고 하죠, 일을.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하려고 하진 않아요. 근데 진짜 한 두 달 됐다고 보이는 게 있어요. 이게 이거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이게 억울한 거고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따지기도 하긴 하는데, 같은 이제 이런 운전계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냥 쉽게 빨리빨리 그게 알겠더라고요.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그런 게. 그래서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시라, 그 말씀이에요. 그리고 또 저처럼 꼭 뭐 오랄보 하라는 말씀 아니고 많이 알아보세요. 저는 이렇게 해도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.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뭐 화물 처음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 화물로 오기 전에 버스를 지입을 하려다가 동서가 이거 하고 있는 게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따라다녀 봤거든요. 따라다녀 보다가 결론은 이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딱 자신감을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하루도 지금 영상 쉬는 날 빼고는 안 올린 적이 없어요. 그것만 계산해 봐도 대충 제 매출이 나올 거예요. 왜? 제가 10만원 이하로는 안 다녀요. 10만원 이하로 다닌 적 한 10개도 안 돼요. 네. 근데 하루도 안 끊기고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. 쉬는 날 빼고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럼 뭐 얼마다고 내가 딱 그렇게 뭐 말하지는 못하겠어요. 왜냐면 이게 여기 카페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. 내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서 뭐 욕 먹는 것도 있고 질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있고, 또 막 아무튼 이거는 정확히 내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직접 해보시는 게. 왜 그러냐면 그만 믿고 와서 했는데 네 말 믿고 일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그냥 제가 뭐 초보 입장에서 경험한 거 입장에서는 저는 저한테 맞아요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버스보다 오길 잘했다. 저는 그 생각이에요. 네. 좀 더 일찍 올 걸. 네.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보세요. 영상도 많이 보고, 아니면 아시는 분 있으면 차 타고 좀 며칠 따라다녀 보세요. 그래야 눈으로 직접 봐야 일의 강도도 보이고 어느 정도 수입 되겠구나. 뭐 첫날 진짜 운 좋아서 막 대박 터트릴 수도 있는데 그거 보고 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며칠 따라다녀 보세요. 더 안 되는 날도 그것도 보고, 진짜 일 없었고 하나밖에 못하고 들어간 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저는 없지만 그런 걸 다 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이거죠. 네. 저는 충분히 근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걸 내가 단가나 일 양이 이렇게 없다는 걸 못 느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수도 있긴 한데, 일단 저는 버스를 오래 하다가 거기도 좀 마음에 사람들한테 치여서 좀 너무 편해요. 저는 좀 자유롭고 진짜 일이
뭐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서 하루 하고 그냥 한 개만 하고 들어가서 쉬어도 되거든요. 뭐 진짜 피곤하면 하루 쉬어도 되고. 예. 근데 그것도 안 되긴 해요. 이게 내 일이다 보니까 하루 쉬려고 할 때 안 쉬고 일 나가면 한 40 이상은 벌 건데 3, 40 벌 텐데 그 생각에 쉬기도 힘들어요. 예. 정말요. 그래서 선배님들이 건강 먼저 챙겨라는 말이 이제 막 그렇게 와닿아요. 이 돈 욕심에 돈 따라가다 돈 욕심에 건강 못 챙기다가 큰일 나는 거거든요. 졸음운전도 하고. 그래서 졸음운전도 몇 번 했긴 했어요. 그러면 그냥 휴게소도 쉬고 그랬는데 이 돈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쉬고 하니까 건강 먼저 챙기라는 말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제가 이래서 건강 챙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. 일이 강도가 좀 세게 세요. 저 버스 할 때는 크게 졸음운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졸음운전 몇 번 했어요. 그래갖고 휴게소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자다가 출발하기도 했고. 네, 그렇습니다. 뭐 꼭 한번 이렇게 아무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1톤이 됐든 3.5톤이 됐든 5톤이 됐든 좀 선탑 옆자리 타고 며칠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. 일단 그러고요. 그리고 화물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필요하잖아요. 저는 이거 화물 자격증 문제집 사고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동영상 유튜브에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. 엄청. 그거 가지고 충분해. 저 그걸로 제일 빨리 접수되는데 시험 날짜 잡히는 곳에 골라가지고 접수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 동영상 보고 그냥 바로 땄어요. 어렵지 않아요. 네. 80문제 중에 60점 맞는 거라 80문제 중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문제집 사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문제 엄청 거기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. 네. 그것만 보셔도 떨어지시는 분 없고요. 제 동서의 친구가 러시아 사람인데 한글 몰라도 따요. 그 러시아 사람, 그 동서의 친구는 한글 모르는데도 저기 상중가 어디 가면 25만 원인가 주고 2박 3일인가 그렇게 교육 들으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하면 나중에 문제 10문제 푸는데 거기서 그거 그냥 거의 거저주는 것처럼 하나 보더라고요.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더라고요. 상주 가서 하는 거는 시험 진짜 막 떨어지고 시험 자신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. 한글 모르는 사람도 땄는데요. 거기 가서 물론 돈이 좀 25만 원이라는 돈이 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하면 돼요. 네. 두서없이 얘기했으면 아무튼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.